자, 여러분 드디어 이 학습지로 왔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진짜 진짜 대단해요. 여기까지 왔고요.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찢어가지고 요 학습지 마무리하고요. 대망의 시험 범위를 끝내겠습니다. 쌤이 지금 밑에 노트북 가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학교에는 지금 그 사료, 우리 개화기 때 사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파일이 있는데 지금 집에 그 파일이 없어가지고 잘하면 월요일에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거부터 먼저 올려주고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먼저 찍겠습니다. 예, 여기를 먼저 찍을게요. 자,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투쟁부터 보겠습니다. 이 임시정부와 의열투쟁은 24년과 22년 밑에 있지만 실제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한번 보고 가자는 겁니다. 자, 우선 임시정부의 성격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임시정부의 성격. 자, 임시정부의 성격은 당연히 공화정이고요.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 중심이에요? 무력 투쟁이에요? 외교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목표로.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금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이 독립공채라는 건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증서를 50만 원에 팔게요. 그리고 독립하면 100만 원 돌려줄게요. 이런 거라 그랬잖아. 지금 2019년에 이런 거 팔다가 어떻게 돼요? 사기꾼으로 쌍용 받고 그대로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실제로 투자의 목적으로 독립공채를 샀다기보다는 자기가 한 푼 두 푼 아꼈던 돈을 독립공채를 삼으로써 그 돈을 받았던 임시정부가 제대로 무언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이런 걸 산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2개가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2개를 한번 채워봅시다. 먼저 이쪽에는 단동지역 이륙양행에 쇼라는 친구가 단동에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륙양행 쇼 단동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요 남쪽에는 부산에 백산상해가 있었어요. 백산상해 부산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요 애들이 뭐냐면요. 지금 임시정부는 어머나 세상에 홀리 쉣 마더파커다. 야, 우리 이거 안 했다. 이거. 야, 미쳤나 보다 내가. 미쳤나 봐. 홀리 쉣. 얘들아,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건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어? 임시정부의 성립 배경.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지? 내가 실수했어. 자, 임시정부의 성립 배경. 그렇지. 3.1운동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세 군데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랬어. 그치? 첫 번째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가 나왔죠. 이거 어디서 이어진 애들이었어? 그렇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에서 이어진 애들이었어요.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성 지역에서 한성정부가 만들어졌고요. 그죠? 그다음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3월달, 대한국민회의는 3월달, 한성정부는 4월달, 상하이 임시정부도 4월달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시정부가 9월에서 10월, 11월 사이에 금방 이렇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사이에 대부분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역할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는 한성정부에서도 대통령이었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중간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럴 바에는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임시정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임시정부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다가 지부를 두고 본진을 두고 그다음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외부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뒀던 조직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죠. 그리고 교통국입니다. 연통제는 행정이고요. 교통국은 통신 관련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의 정보라든지 국내에서 모집된 자금을 모았고요. 그 자금 모은 것들을 백산상해와 이륙양행을 통해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활동 2번을 볼게요. 활동 2번을 가면
구미위원부가 있죠. 그다음에 문화, 군사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외교 중심 논선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고 외교 활동에 치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로서는 독립신문. 자, 이것은 당연히 누구의 독립신문과 비교해야 될까요? 서재필의 독립신문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고 파르 편찬소를 통해서 아직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활동이라든지 일제의 침략 과정이라는 것을 객관적이고 우리 민족의 시선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파르 편찬소를 운영했고요. 다만 군사단체는 직접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던 군사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사실이 발견되는 위임 통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줄게요. 적고 나서 위임 통치 사건. 요것은 중요한 사건이니까 빨간색으로 씁시다. 자, 이 위임 통치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신한천령당에서 김규식을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임시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표단을 만들어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3.1운동이 됐건 민족 자결주의가 아니 그저 뭐야 저기 임시정부가 됐건 신한청년당이 됐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 간지나는 말 한마디 모든 약소민족이나 피아파 민족들은 자기 민족들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권리가 있다는 그 간지나는 한마디를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이승만은 일제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당시에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 주십사라고 부탁하게 된 겁니다. 위임 통치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임 통치가 왜냐면 위임 통치랑 정말 비슷한 게 해방 이후에 신탁 통치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도 신탁 통치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당시 왜 위임 통치 사건이 문제였냐면 이승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신탁 통치와 마찬가지로 얘들아 생각해봐. 동학농민혁명부터 즉 청일전쟁부터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 거의 30년의 시점이고요. 신탁 통치도 마찬가지로 거의 36년 일제의 어떤 우리나라의 후탈까지 하면 거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민족 자결주의와 해방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목에 걸려있던 계목줄을 떼내고 나름대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사건이라든지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 결정은요 결국 우리나라의 계목줄을 푼 줄 알았더니 계목줄의 이름표만 바꾸었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들에게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에 실망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연통제와 교통국 즉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내부의 정보와 자금을 수집하기 위해 만들었던 조직이 일본에게 발각되면서요. 이 애들이 전부 다 터져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승만은 탄핵을 당하게 되고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면서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창조파와 기존에 있던 임시정부의 잘못된 점을 고쳐서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개조파가 나눠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퇴위의 결과는요, 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굉장히 활동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임시정부에 열심히 CPR을 넣어서 임시정부를 유지시켰던 사람은 김구고요. 여러분들이 백범일지를 읽었다면 알듯이 김구는 김구의 혼자의 힘만으로 임시정부를 끌어나간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없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독립운동 지사들과 임시정부에 남아있던 지사들과 그리고 그 지사들을 돕기 위해서 조선에서 건너온 김구의 엄마라든지 또는 그 지사들의 엄마, 마누라, 여동생 즉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도움 역시 있었기에 지금 현재 이 당시의 임시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더 이상의 침체를 버티지 못한 김구가 이제 더 이상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서 의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임시정부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조직한 단체가 한인 애국단입니다. 뽕기령, 뽕창이 형이 있던 곳이죠. 야, 쌤이 지금 카페에서 공부하다 와가지고 인강 찍는 거여가지고 졸려서 그런가 말이 잘 안 나온다. 말 실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이해 좀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의열투쟁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열투쟁하면 역시 의열단이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빨갱이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 창시를 하셨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님. 제가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맞아요. 팩트예요. 빨갱이는 팩트인데 독립운동 빨갱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약산 김원봉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 선생님이 김원봉 선생님을 좋아하냐면 야, 도대체 우리가 일본하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말로 해야 되냐? 살인, 약탈,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이 테러리즘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공포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얘들아, 의열투쟁이라 하면 한인애국당이 폭탄을 던진 거나 일제적인 의열단이 폭탄을 던진 거나 테러 활동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러한 테러 활동은 어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야 테러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테러 활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테러라 부르지 않고 한 단계 높여서 의열이라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테러입니다. 그러면 테러라는 건 영단어로서는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의열 활동의 목적은요. 진짜 실제로 폭탄이나 총이나 칼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시설물을 폭파하는 걸로써 일본을 무너뜨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본의 위정자들과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핍박하는 여러 일본의 친일파라든지 일본의 관리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우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기계라든지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겁니다. 다만 약산 김원봉 선생님은 이런 자신의 뜻을 백성들이 과연 이해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글을 잘 쓴다고 알려졌었던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글 한마디를 부탁하게 되고요. 그 글이 바로 그 유명한 조선 혁명선언입니다. 의열단의 모토가 되는 글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자, 이들의 활동은 그야말로 스케일이 다른데요. 스케일이. 자, 일단 제일 먼저 김익상은 미안해요.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요.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앞으로 동척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망의 건마스터 김상옥 형은요 종로경찰서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네, 종로경찰서를.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보고서 그 다음에 1920년도 전체적인 흐름을 20년도부터 45년도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920년입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일으키셨죠. 자, 홍범도 무슨 군? 대한 독립군입니다. 잠깐만 글자 크기. 이거를 얘들아 처음부터 이렇게 글자 크기를 좀 작게 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뭐가 있을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쌤이 한번 찾아볼까요? 옵션? 뭐가 있을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텍스트 상자 삽입.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리본? 리본 뭐야 이거? 뭘까?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의 첫 번째 글씨 크기. 어떻게 하는 걸까? 환장하겠네.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방법이. 그치? 짜증나.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일반. 개뿔 없어. 이 시작 글자를 어떻게 바꿀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음. 못 해먹겠네. 짜증나네. 잠깐만. 내가 일시정지하고 네이버에서 찾아온다, 이거. 야, 찾았어. 와, 찾았어. 야, 나 이 천재인데. 잘 봐. 이거 내가 갑자기 또 파워포인트 강의하고 있네. 얘들아, 내가 이게 글씨 크기가 항상 아까 16으로 떴잖아. 너희가 원하는 세팅을 만들어 놓고 여기 오른쪽을 한 다음에 여기 기본 텍스트 상자 설정 있지. 이걸 누르면 그 다음부터 지금 맑은 고딕이 14포인트거든? 그 다음 눌러가지고 찍으면 맑은 고딕 14포인트. 야, 씨, 나 천재인데. 찾았어. 씨, 천재. 농담이야. 미안해. 자,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에게 신나게 쳐먹고 난 일본군은 만주로서 일본군 정규군을 투입해서 독립군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아직 만주는 일본 땅이야? 아니면 중국 땅이야? 1931년에 만주 파변이 일어났으니까 1920년에 중국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땅에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다. 이건 그냥 맞짱 뜨자는 거예요. 중국하고 그냥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는데 그게 바로 훈춘 사건입니다. 훈춘 사건은 마적단을 이용해서 일제 관공서를 습격한 거예요. 자작극입니다. 이유는 만주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요새는 요게 조금 사건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사견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요. 실제 독립군 활동이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썰도 있어요. 이거는 썰이고 교과서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독립군 활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국광복군의 총참모장을 지내시는 이범석 장군의 수기에서 나온 글이었기 때문이죠. 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미 봉오동 전투에서 뒤에 쳐맞아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정규군을 투입할 명분이 생겼는데 뭐하러 훈춘 사건을 이용해서 또 한 번 조작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열받은 일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 쳐들어오게 되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립군을 박멸하기 위해서 정규군을 출동시키게 되고, 그걸 우리나라가 청산리 전투에서 탈탈탈탈 털어놓죠. 자, 김저진 장군의 청산리 그 북로군 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채팅이 아까부터 계속 오타가 나잖아. 진짜 내가 지금 졸리긴 졸린 것 같아.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고요. 안무 장군의 국민회군이나 이런 사람들 있고요. 나중에 친일파가 되는 최진동 개새끼 이런 새끼는 저 이름 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는요, 하루 만에 뚝딱 하고 끝난 전투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된 전투예요. 거의 열흘 넘게 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인 백운평 전투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열단 볼게요. 의열단. 아까 말했던 그 김원봉의 의열단입니다. 처음에는 길림 지역에서 창단되었고요. 5파괴 7가사를 목표로 삼습니다. 5종류의 시설물을 파괴하고 7종류의 인간들을 죽여야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조선총독부를 파괴하고 동양적시주의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경찰서들을 파괴하고 반대로 뭐 친일파 때려 죽이고 조선총독 때려 죽이고 일본 장군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거겠죠. 자, 의열단의 활동도 보고요. 의열단은 1920년이 아니라 1919년 길림 지역에서 창단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간도참변입니다. 간도참변은 실제 연도로는 1920년에서 1921년 사이에 일어났고요. 독립군의 근거지가 되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되게 많이 발렸잖아요. 정판이나 봉오동에 되게 많이 발렸잖아요. 그런 독립군의 근거지가 되는 간도 지역의 마을, 학교, 교회 등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학살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저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도 안 들어가네. 대충 써. 나중에 칸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지? 내년에 업데이트 해볼게. 니네는 끝났어. 이미 이렇게 만들어서 다 나와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치? 미안해. 내가 책임감이 원래 없어. 개뿔도 없어. 자, 그 다음 대한독립군단은요, 서일 장군이 만드셨습니다. 서일을 어디서 배웠죠? 서울 미치겠다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자, 서일 장군 어디서 배웠지? 김저진의 북로군정서의 전신. 그렇지, 중광단을 만드신 분이죠.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 단체를 통합하십니다. 내릴게요 그냥. 독립군 단체를 통합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다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쓸게요.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파란색 교육과정 외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 안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약소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글자끼리 좀 줄이자. 여기는 쓸 일이 많으니까. 약소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약소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러시아는 1차 대전에서 탈퇴해서 연합국과 동맹국,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1차 대전. 지금 여기는 진짜 인간이니까 그 정도까지 안 나갈게. 어쨌든 최초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걸 만든 상태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본가들의 어떤 최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던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에 저항을 해서 너희가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군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낼 데가 없다면 자유시로 넘어와라고 꼬신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그래서 서일은 부대를 데리고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동합니다. 진짜 이상해. 오타 계속 나. 그런데 아까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휘권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다툼이라는 게 총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휘권 다툼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총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입장에서도요. 건너오라고 해가지고 건너왔더니 한두 명이 온 게 아닌 거야.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니까 러시아가 세상에 이렇게 무장이 잘 되고 훈련도 잘 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길 넘어오니까 입장 변화가 일어나고요. 입장 변화에서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해요. 그러고 나니 당연히 독립군 입장에서는 미쳤냐? 우리가 니네를 뭘 믿고 무장해제를 하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러시아 적색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수많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일부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웠다. 예,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적색군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들과 협력을 해야 독립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장을 해제를 하자, 뭐 어쩌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끼리도 총을 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나름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독립군에 큰 피해를 끼친 겁니다. 그 이후에 서일 장군께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살을 하게 되시고요. 남아있는 잔존 부대는 만주 지역으로 귀환해서 삼부의 창설을 준비하게 되죠. 삼부 창설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뺄게요. 잔존 부대는 만주 지역을 귀환해서 삼부 창설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부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이 3부가 이제 잔존 부대가 완주로 와가지고 1923년에 참의부, 그 다음에 24년에 정의부, 25년에 신민부가 생기는데요. 참의부는 육군 주만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임시정부에서 봤듯이 군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참의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뜻이 뭐냐면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육군? 임시정부의 육군이라는 뜻이죠. 잠깐만 개새끼가 나가게 해달라고 하도 짹짹대가지고 기다려봐. 야 꺼질라 꺼져. 초보 나가. 아유 진짜 미치겠다. 저놈의 똥강아지. 자 미안해요. 자 이들의 저기는 남만주 일대입니다. 아 목이 너무 아프다. 남만주 일대. 육군주만 참의부 옆에 임정후폭이라고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임정후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정의부는요. 남만주의 북부 지역. 여기 페이지 268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민부는 북간도, 북만주, 그 다음에 저기 연해주 지역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독립군 무장단체였던 만큼 당연히 이들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항일 독립투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임무로는요. 한인 사회의 안정과 자치를 위한 역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군정뿐만이 아니라 민정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이들은 공화주의와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주력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화정, 민주주의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년도 미스의 협정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자 미스의 협정 가볼까요? 미스의 협정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난 협정이냐면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와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슬러시 긋고 여기다 조선총독부 여기다 만주군벌 장대원 이렇게 썼는데 이거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VS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엔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만주 봉천군벌의 수장이었던 만주 군벌이었던 장장림 사이에 일어났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내용은요. 독립군을 소탕하고 체포하고 무기몰수를 하면 무기몰수 등을 규정하고 일본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져온 게 바로 삼국지였어요. 기억날까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든지 송건이라든지 조조라든지 실제로 한 나라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제라는 한 나라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지역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금도 따로 걷고 군사도 따로 만들어서 서로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싸우죠. 한 가지 목적이 뭐였어요? 전국의 통일이죠. 중국 전토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중화민국이 멸망했어요. 중화민국이 마지막 대총통이었던 원세기 이후에 뭐 예컨대 단기서라든지 풍옥상이라든지 또 단치 또 수많은 이제 군벌들 뭐 밑에는 장개석도 있고 또 그 위에는 뭐 장장림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군벌들 군사 파벌들로 나눠져 가지고 각 지역에 한거 운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장림은 이 중에서도 굉장히 세력이 큰 봉천군벌이었고요. 봉천군벌의 수장이었고 그래서 만주 지역을 다스리는 봉천군벌의 수장인 장장림에게 일본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독립군을 잡기가 좀 그러니까 너가 독립군을 잡아줘. 그래서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너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장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 장장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래봐야 뭐 마약을 제조해가지고 팔아먹는다든지 백성들을 삥 뜯는다든지 그런 거밖에 없는데 독립군을 잡아서 넘기면 돈이 들어올 구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열단 볼까요? 자, 원래 이거 설명하면서도 선생님이 중국 지도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열단을 먼저 이야기하려면 1926년에 이들이 미스의 협정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단장이었던 김원봉은 단원들과 함께 남쪽 지역의 군벌 중 하나였던 장개석이 만들었던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군사교육과 간부 훈련을 받아요. 그 과정에서 의열단의 대장이었던 김원봉을 만나게 된 장개석은 앞으로의 독립운동에서 김원봉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김원봉은 여기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1932년에 혁명간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군대를 위한 간부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당연히 이 학교의 설립에 있어서는 장개석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개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국의 지도자예요. 장개석은 중국 국민당의 총수로서 정말 우리나라 독립에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감사해야 될 분 중에 하나예요. 중국인이지만 황포공관학교는 장개석이 아직 군벌이었던 시절에 중국 전토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좋은 장교들, 즉 군인들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장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교를 위한 사관학교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황포공관학교는 중국 통일을 위한 중국인을 위한 학교예요. 그곳에 김원봉이 입학해서 장개석과 어떤 인연을 다진 후에 졸업한 이후에 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해서 이제는 중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받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의열단의 활동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를 끊고요. 오늘 선생님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단 2개 올렸으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한번 이 나머지 프린트를 한번 다 끝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